안녕하세요, 오재용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하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울렁증 좀 있고 이 녹화를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뭐 이런 내용의 유튜브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메시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학부모님께서 요즘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데 그 편향된 정보가 담긴 유튜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정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인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학생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몇몇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좀 오류도 있고 편향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이 좀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한쪽에. 특히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었냐면, 그 공산주의가 마치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이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끔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과 북한이 공산당, 공산주의 뭐 이런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북한은 독재주의이기 때문이죠. 사실 현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나 북한을 표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독재 정권을 했던 대통령들이 중국과 북한을 표방을 했던 것이죠. 따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분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련, 중국, 북한이 했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독재주의죠. 그리고 독재주의는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중국과 북한식 공산주의, 독재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펼쳤는가? 참고로 1980년대 말에 그 미국과 소련의 파워게임이 끝나면서 냉전이 종식됐죠. 공산주의가 끝났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분리가 됐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독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현재 중국은 당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죠. 북한은 여전히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종식이 됐는데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전쟁과 같은 비극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했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그냥 독재일 뿐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가져다 쓴 것이죠. 공산주의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공산주의를 마치 공동 생산이나 뭐 공동 분배하자 뭐 이런 되게 단순한 논리로 공산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 사상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단정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는 공산주의자야,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공산주의는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자, 이런 뜻이 아닌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첫 단추가 바로 사회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사회주의는 영국의 감리교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인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로버트 오웬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당시에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학대 수준으로 일을 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갔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동 착취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6세 아이들부터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주 6회 80시간 일을 했었으니까 굉장한 노동 착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방직 공장을 운영하던 이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동자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인간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윤 추구는 다 자본가들에게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본가의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 환경을 바꾸고 또 노동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기반이 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영국의 한 기독교인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자본주의가 가진 어떤 단점을 개선해 보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선사하고자 시작했던 하나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잘 살아야지 몇몇 돈 많은 사람들만 잘 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마다 이런 이론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도 나오고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면 항상 등장했던 이론이 바로 이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뭐냐? 공산주의는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한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영어로 커뮤니즘인데요. 이 커뮤니즈라는 라틴어에서 따온 말인데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함께 생산을 해내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생산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련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중국이나 북한 역시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독재였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사실 자세히 보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극심한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르게 분배를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사유재산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말자라고 했던 공산주의의 주장도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식민지 개척이 확장되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은 서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막대한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사람을 사고 파는 데 돈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차라리 이럴 거면 종교는 없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도 진짜 신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죽었다라는 뜻에서 한 말이었죠. 이렇듯 공산주의는 단순히 복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를 극복해보고자 탄생했던 이념 중에 하나인 것이죠. 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중국과 북한이 했던 독재주의를 표방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지도 않죠. 누구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혹은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인 이유가 대부분의 자본이 재벌과 같은 일부 계층에게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를 잘 분배하려는 것이 현 정권이고요. 현 정권은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데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를 과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는 않되 좀 더 평등과 분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분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분들은 독재주의를 반대하시면 되죠.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독재자였습니다. 과연 누가 중국과 북한식 공산주의에 부역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